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게임의 룰. 요거는 또 다른 맥락인데, 오늘은 두 가지 맥락, 두 가지 룰이에요. 한 가지는 내가 미인대를 이야기하면서, 민심, 여론, 시대 정신을 내가 보는 게임이다,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성장과 분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요즘은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데, 오랫동안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에 투자해서 망하겠어,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나쁜 결과를 낳았죠, 미국은.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한다고 했냐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미국은 경제가 2% 성장하는데 중국은 7%, 지금 6%,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확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6% 성장했고 미국은 고전에 이제 2%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 성장하는 미국 기업들은 돈도 얼마 벌 거고 6%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은 돈도 많이 벌 건데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중국 주식에 투자하자. 이게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까지 알아야 되는데 딱 요까지만 알아요. 요까지만. 확실한 2%와 불안정한 6%의 차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2%를 알면 다행인데 네. 이 핵심을 알라 그러면 이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2%가 요만큼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임이냐면 경제가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면 기업이 돈을 못 벌어.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주체는 4개의 주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빼고 보면, 해외를 빼고 보면 가게가 있겠죠? 가게, 기업, 정부 이 3개가 있어요. 기업, 정부 3개가 있는데 기업이 공장 이렇게 해서 돈을 생산 활동을 하고 가게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죠. 그 다음에 정부는 이 가게와 기업한테서 세금을 걷어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 가게도 가져가고 기업도 가져가고 기업이라고 여기서 기업 가져간다는 거는 월급 주고 세금 다 빼고 주주가 가져가는 이윤을 이야기하는 순위, 주주가 가져가는 거. 그걸 기업이 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기업이 버는 것 중에 비용 나가는 게 많아. 감가상각, 기계 사온 거 그거 어떻게 할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 다 빼고 남는 거. 그 다음에 정부는 세금 가져가고. 경제가 성장하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가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은 주주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가게에 많이 주고 정부한테 많이 주면 안 돼. 기업이 많이 가져가요. 기업이 많이 가져가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하고는 대립된 개념이지.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본이 최고다라는 거야. 돈 벌면 이 자본가, 주주들한테 많이 할당하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가만 냅두면 가게에 덜 주고 정부한테도 덜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게가 근로자들이 돈 내라고 하겠지? 정부를 압박해서. 결국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잘 돌아가는 사회는 이게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기업이, 주주가 돈을 벌면 주주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 있어.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아니 주주가 하는 게 뭐 있다고 너희들이 돈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주한테 돈을 안 줘. 정부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주라. 월급 많이 올려주라. 또는 세금 많이 내라. 이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봤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경제가 성장하든 못하든 주주가 많이 챙겨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죠? 지저분한 영역에 들어왔어. 주주가 되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악덕 기업에 투자할수록 그럼 좋아진다는 이야기일까?
악덕 기업은 벌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뭐 저기 분식회계해가지고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한테도 월급도 안 주고 하청업체들 막 이렇게 핍박해가지고 갑질해가지고 하청업체들한테도 뭐 안 주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챙기면 주주들한테 줄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뭐. 주주들한테는 주나요? 어쨌든 대주주도 주주야. 네. 어쨌든 그럼 주주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훌륭한 기업이냐라는 것이지. 훌륭한 기업이냐. 근데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면 결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죠. 그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이익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아. 괜찮은데 악덕 기업에 투자한다?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속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 누가 속고 넘어가겠냐고. 그렇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지속을 해야 되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하고는 다른 말인가요? 좀 다른 말이겠죠?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그냥 옛날 일만 똑같이 반복을 해도 그게 계속 가능하면 돼요. 라면만 계속 만들어. 라면에 무슨 특별한 미래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꾸준하게 사람들이 라면을 사 먹고 얘는 라면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기업인 것이지.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은 너무 왜소해도 미래에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두 개를 균형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기업이 현재 잘하고 있잖아. 뭐 이 상태로 뭐 가는데 큰 문제 없겠구나. 그러면 이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지금은 이거 아니지만 이거 대박 난다 조만간에. 그래서 나는 그 뭐 지금 뭐 해봤자 그 뭐 똑같은 거 만드는 걔들 말고 난 이게 좋아. 이것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룰이 있겠죠. 요 안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의 평균의 눈으로 내가 봐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기업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많이 걸려드느냐면 진짜 이상한 기업들한테 걸려들어요. 작전 이런 기업들 많이 걸려. 남들은 관심을 안 가져. 왜? 이거 냄새가 난다라는 거,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남이 관심을 안 가질수록 자기는 더 강성 주주가 돼. 맞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근데 또 어떤 지적 수준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 빠지면 진짜 내가 틀 일이 없어 하는 맹목이 되더라고요. 종교처럼. 맞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도 의외로 주식에서 돈을 많이 잃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회장님 주식 투자를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펀드 투자를 좀 늘려보시면 이게 그런 식의 마음이 동하고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사업에서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는 눈으로 이 사람들이요 내가 보는 눈이 틀렸대요. 더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알고 그냥 펀드를 하시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본인도 알아. 본인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아는데 이제 뭔가 전문가이면서 그게 맞다라고 그걸 듣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한국 주식은 어떤 존재냐? 한국 주식은 주식이요? 네, 한국 주식은 아까 내가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어요. 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깝냐? 미국 쪽에 가깝냐? 한국 주식은 어떤 성격이냐? 장기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느냐? 지금 사회 현상을 봐서는 미국과 중국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 미국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한국 주식의 대표적인 지수가 코스피예요, 그죠? 예.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그 코스피라고 하는 게 1980년 1월 초를 100으로 시작을 했어요. 100으로. 근데 이게 1989년에 10배가 올라가. 1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2000이 되는 게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2007년에 뭐 가다가 중간에 하면 여기까지 내려갔다 270까지 내려갔다가 그래서 올라가고 해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해서 2000을 가요. 2000.
지금 현재 2020년 2020년에. 또 여기서 또 한 푹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고 또 떨어졌다가 지금도 2000이야. 지금도 2000. 그럼 보면 2007년에 2000이었는데 1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2000이에요. 주가지수가 올라간 게 없어. 그러네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심한 심적인 고통을 줬는데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 이게 1000 가고 1000에서 2000까지 가는데 그죠? 10년. 거의 20년, 네. 20년 걸리죠, 20년. 그죠? 네. 거의 20년 걸렸는데 딱 2배밖에 못 올라갔어. 딱 2배밖에 못 올라갔어. 20년 동안 오셔가지고.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냐? 이거 20년 잡으면 5%? 예. 달리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복리의 복리. 지금 내가 100이 있는데 그게 200이 되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러면 100이 105, 110, 115, 120 이렇게 가면 20년 만에 200이 되겠죠, 그죠? 근데 100에서 105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100에서 5%가 붙어서 105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105에서 5%가 붙는다 그러면 이자가 붙는 건 그쵸. 복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의 법칙. 두 개 곱해서 70이가 나오면 2배가 된다는 법칙이에요. 1년에 6%면 12년을 투자하면 70이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야. 1년에 6%씩 가면 12년 가면 그냥 달리로 계산하면 6에 10은 60에다가 6이 10이 72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100이 되는 이유는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을 잡으면 20년 동안 2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몇 퍼센트가 70이가 되느냐? 3이 좀 넘죠, 그죠? 예. 3% 좀 넘어. 3점 몇 퍼센트 나올 거예요. 아니, 이 기간 동안에 예금만 해도 1년에 3% 이상씩은 벌었겠다. 주식을 했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주식을 했는데, 1년에 3%밖에 못 본 거예요. 물론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배당도 크지 않아. 배당도 한 1.5, 2%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그거 합쳐봤자 5% 버는 건데, 1년에. 이 기간 동안에 금리는, 은행 예금 금리는 대부분의 시기 5%가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게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런 요구가 1980년에서 89년 요구가 10배가 올랐다가 이때만 주식이 재미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거 도대체 왜 하지 싶은 거예요. 물론 동학개미가 이번에 여기서 샀어. 지금 여기 있는 중이야. 나이스 타이밍. 그렇긴 하지만 그 동학개미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늘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뭐 그래프대로라면 정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꽤 많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길게 투자해서 봤더니 올라가지 않더라. 근데 미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게 미국 시장에 안정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주주를 위한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기술력 없어 보이고 유럽 어디보다도 물건 만든 거면 막 되게 투박하잖아요. 미국 차를 페라리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언제든지 세계 최고 강국이야. 물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안 두는 거지. 그렇구나.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기네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걸 가격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주가 상승률을 10년 단위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보면 1년에 몇 %씩 올랐느냐? 1980년도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25%씩 한 10년간 올랐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1990년대 10년 동안 와. 1년에 1% 정도씩 올랐어. 이때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1년에 5%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최근 10년 동안에도 1년에 3%씩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이런데 왜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 마음고생해가면서 주식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운을 다 썼나? 코스피에 운을 다 썼나? 싶은 생각을 해야 되는 정도예요. 근데 미국도 늘 좋았던 건 아닌데, 2차 대전 끝나고 1950년대 1년에 13%씩 10년 평균적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미국도 이런 흑역사 있었어요. 흑역사. 1970년대는 10년 내내 오일쇼하고 1차 오일쇼, 2차 오일쇼.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주가는 전혀 주식은 돈을 못 벌었던 게 있었고. 그럼 1960년대 베트남 전쟁할 때. 이때도 뭐 엉망이었지. 엉망이었어.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13%. 그 다음에 15%. 미국 전성기. 대체적으로 80년대가 다 좋았군요. 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그게 이 험난한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전성기 20년 동안. 저 때면 레이건 뭐 부시 뭐 아버지 부시 이때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클린턴 때. 그러니까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이 세 명의 대통령이 집권할 때가 최고로 경제 쪽에서는 전성기. 그 다음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요거는 미국도 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1년에 1% 정도씩. 한 10% 이상이 떨어진 것이지. 이때는 두 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어. 2000년에 IT 버블 분기가 있었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분기가 있었고, 두 번이나 당했어. 두 번이나 당했는데도 선방한 것이 마이너스.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가 호재일까요, 미국은 그럼?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언택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있고. 그리고 뭐 쇼핑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가는데 그걸 또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뭐 이때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30년째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에 이 10년 빼고 나면 좋았거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좀 열등감이 있는 많이 있는 걸로 나오죠. 네. 근데 얘네는 컨템포러리 개념이야. 근데 그걸 본 유럽 애들은 저 근본도 없는 애들. 그지. 이런 식의 갈등 구조가 깔려 있는데 미국 애들은 그래도 우리가 돈은 잘 벌어라고 하면서 컨템포러리로 가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론, 민심을 파고드는 돈벌이 되는 식으로. 예술도 그런 식으로 가면서 얘네들은 예술도 돈으로 만들어. 근데 사실 나는 예술 영역에서 뭐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지 저쪽 정통 예술인들이 더 나은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이 있을 것이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일 것 같아. 주식시장에는 오소독스한 정통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건 확실해요. 여기는 다 컨템포러리야. 그리고 그 당시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는 왜 이렇게 했어요? 이때 우리는 80년대 삼조 시대 아니었습니까? 삼조 시대기도 하고 예. 사실 이 미국이 이 20년 동안 이러면서 미국만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성장의 한계가 온 거야. 제조업의 한계가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제조업을 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 넘겼어요. 다 넘겼지. 더 이상 이걸로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그 산업이 다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까지 넘어왔으니까 일부.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소련하고 미국 사이 냉전이 끝났죠. 그러면서 사회주의권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시기예요. 그게 삼자하고 맞물리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미 얘네는 다 철수했고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새롭게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들이 손가락 빨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경쟁이 얘네들이 걔네들한테도 그 제조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 물건을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독점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제조업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조업을 중시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컨템포러리 마인드가 좀 없는 것 같아. 사회 전반이나 기업 자체가 어떤 체질 개선 같은 게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저것도 올라갈 수 있겠구만요. 그렇죠.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컨템포러리 마인드가 갖춘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식 열심히 만든 사람들 전부 다 1단계, 2단계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주식 투자 안만 해도 세상은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혁명가는 아니에요. 혁명가는 아닌데 주식을 하다가 보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는 게임이다. 그 게임의 룰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다. 축구장에 야구 뺐다 들고 들어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재밌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네 이제. 다음번은 재미없어. 다음번은 왜냐면 리포트 쓰는 거거든. 씁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기서 직접 써요 우리가요? 그 리포트 쓴다라는 게 뭐 형식 갖춰서 한다기보다는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요. 저는 하라면 합니다.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자고지간 지금 선생님 강의를 너무너무 유익하게 듣고 있고요. 아까 우리 수업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있었던 진짜 힘든 상황을 강의 들은 걸 대입해가면서 근데 실제로 진짜 리포트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게 그 아주 힘든 상황이 나오니까 없었던 생각도 막 하게 되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막 뭘 해야 될지가 이렇게 막 순서대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리포트를 안 써봤습니다만은. 근데 리포트라고 하는 어려운 건 아니야. 포인트를 잡았으면 되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록하고 남겨두는 거니까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서 기록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